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 부양비 Child Suppor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Child Support 중에서도 Extraordinary Expense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Child Support, 자녀 부양비라고 그러면은 그냥 support, child support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child support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basic child support가 있고 extraordinary expense에 대한 child support가 있습니다. 자녀 부양비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같이 거주하게 될 부모가 child support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차일드 서포트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차일드 서포트 자녀 부양비는 일단 어떤 두 성인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 또는 의무가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서포트를 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끔은 저 차일드 서포트 안 받아도 돼요. 받으셔야 되는 이제 주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차일드 서포트를 기브업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머니가 더 돈을 잘 버셔서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것은 옳으나 그 어머니가 차일드 서포트를 기브업 하는 것이 어머니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놀라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베이직 서포트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주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차일드 서포트의 경우에는 있는데요. 그 두 부모의 인컴, 수입의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내용에 따라서 뭐 적게 받으실 수도 있고 더 받으실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판사님들이나 여러 프로페셔널들이 일단 처음에 룩업을 하는 어떤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일정 이상의 수입이 넘어서 이제 아주 하이 인컴인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커버를 못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중산층 가정에 있어서는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서 그 이제 프로레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한 주의 아이가한테 필요한 그런 익스펜스를 생각해서 이제 가이드 서포트를 정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엘리모니를 받는 쪽이라면은 엘리모니도 합산이 돼서 그 엘리모니의 수혜자인 부모는 그것을 수입으로 캘큘레이트 해가지고 차일드 서포트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베이직 서포트하고 차일드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extraordinary expense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가장 extraordinary expense에서 커먼한 거 흔하게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 이제 데이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 인슈런스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부모들이 충분한 어떤 파이낸셜 리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서포트를 페이하는 그 지불하는 부모에게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아이들이 이제 방과 후 액티비티라든지 서머 캠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를 하라라고 법원에서도 이제 require를 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 두 부모의 리소스가 굉장히 리밋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가정에서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익스펜스가 이렇게 한쪽 부모가 줘야 되는 것으로 강요가 될 수 있으나 어떤 가정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베이직 서포트에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두 부모가 스플릿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나 이런 것을 두 부모가 같이 살 때만큼 100%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하는 케이스를 보면 이제 차일드 서포트를 받는 케이스인 경우에 받는 쪽에서는 엄마 욕심이 끝이 없죠. 뭐 그래서 과외 교육 같은 것들도 언인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셜한 거는 이제 그 두 부모의 어떤 재정적 능력에 따라서 보통 이제 아주 기본적인 메디컬 또는 그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것 또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헬스케어 코스트는 up to 250불 아이들당. 그 다음에 뭐 이제 덴탈, 뭐 치과에 관련된 거라든지 교정 뭐 이런 것들도, 그러나 아이들한테 필수적인 것들은 일단 커버가 되신다고 보셔야 되고요. 칼리지 컨트리뷰션도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고 좀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서머 캠프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부양비를 지급받으셔야 되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부모님들은 그 이혼 전과 똑같이 자녀들한테 모든 걸 지급해야 되고 제공해야 되고, 그것은 부양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베이직 서포트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몫에 대한 익스펜스 중에 뭐 하우싱, 뭐 집에서도 몰기지는 무조건 와이프 거고 아이들 몫이 아니라 아이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하우싱 익스펜스의 아이들 쉐어, 또 뭐 푸드, 식품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뭐 교통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으로 커버 안 되는 어느 정도의 unreimbursed healthcare라든지 그런 미셀레니어스 아이템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엔터테인먼트라는 게 뭐냐? 뭐 각종 어떤 멤버십이라든지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에 뭐 입장료라든지 소셜 이벤트라든지 뭐 아이들도 뭐 무비 렌탈도 하고 TV나 라디오 뭐 이런 것들, 또 필요한 하비 같은 거 취미 생활이나 또 펫 애완동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조건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로 해가지고 뭐 무비를 간다든지 친구들과 행아웃 한다든지 뭐 악기를 좀 산다든지 뭐 이런 것은 무조건 베이직 서포트가 아닌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도 베이직 서포트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입장입니다. 결국 이슈가 되는 건 어떤 아이템이 엔터테인먼트 익스펜스여서 베이직 서포트로 주기로 한 인컴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어디셔널하게 그 주는 금액이 되느냐를 갖고 디스퓨트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하이 인컴인 경우에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 프라이빗 스쿨을 그 전에 보내고 그 수업료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되느냐, 또 아이들이 그런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면서 그 계속해서 프라이빗 스쿨을 다니는 것이 어포러블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이냐, 또 장애가 있거나 아주 기프트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스페셜하게 익스펜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뭐 칼리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SAT 코스라든지 튜터링 익스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뉴저지의 경우에 이 엑스트라 오디너리 코스 갖고 익스펜스로 싸웠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카디라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이들을 킵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짐, 뭐 테니스 레슨, 뭐 승마, 드럼 레슨, 치어리딩 뭐 모든 것에 대한 그 익스펜스를 아빠가 내야 된다 하고 1심에서 그것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펠렛 코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서 아빠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프리딕터블, 그러니까 예측할 수는 없으나 계속되는 익스펜스에 대해서는 한쪽 페이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쉐어를 해야 된다 해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더 정확하게 찾아보라고 이제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팩트 파인딩을 하라고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이제 써야 됐던 리걸 피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엑스트라 오디너리 익스펜스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권리인 것이 아니고, 엄마 또는 아빠의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과다한 어떤 리걸 피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두 부모가 스플릿하기 때문에 베이직한 생활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으로 스플릿돼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서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양쪽에서 서로
컴프로마이즈해서 현명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